몰라요? 문경세제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구나. 미안해요. 예, 문경세제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KBS 태국 촬영현장도 있어요. 제가 사는 데는 거기보다 좀 멀는데 한때는 그렇게 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제목을요 좀 넘겨주세요. 제목을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넣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절벽에서 매달려 있다가 손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뭐 우정은 다치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말해보려고 해요. 만약 바른 장애인식이 있다면 절벽에서 손을 놓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땅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전체가 이 절벽에서 손을 자유로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저의 소개를 할게요. 저는 신윤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 1급입니다. 자, 요새 1급, 2급 이렇게 표시하지가 않습니다. 1, 2, 3급은 심환장애, 4, 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뇌병변 장애라는 게 어떤 장애를 말할까요? 뇌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뇌가 어디 있죠? 머리. 그래. 뇌병변 장애라는 건 머리 쪽에 충격이 심하게 받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 때문에 몸에 장애가 발생하면 뇌병변 장애라고 합니다. 저는 뇌출혈이라는 뇌혈관이 파열하는 뇌출혈로 이렇게 장애가 생기는데요. 예, 근데 저의 병명이 정동맥 기형혈관 출혈로 되어 있습니다. 기형이란 말이 있잖아요. 병명에. 그래, 제가 머리 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기형했던 혈관이 터져가지고 제가 뇌출혈에 걸립니다. 이 기형이었던 혈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 없었나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심하게 자주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운동을 좀 하는데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운동을 안 했는데 그걸 집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젊은 놈이 벌써부터 뇌출혈 걸릴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먹은 게 잘못되었거니 감기에 걸렸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혹시 이런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아니면 운동을 조금 했는데 속이 메스껍다 이러면은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입학식을 있은 후 3일 후에 뇌출혈로 병원을 갑니다. 넘어갈게요. 저는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여기 악기가 많아가지고 괜찮은 학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기를 잡는 게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공연을 해서 찍은 사진,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장애인과 실제 장애,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미등록된 장애인 합쳐가지고 10%예요.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그 장애인이 되신 분들의 90%가 살아가다 장애인이 겪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신 분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학교를 하고 집에 가다가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대소롭게 병에 걸리거나 해가지고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장애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럼 장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장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안전한 생활을 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셔라.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왜 받아야 될까? 우리가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죠. 그 사회에서 장애인들도 사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장애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애인을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려워요. 우선 제가 수영 배운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 교본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달달 외웁니다. 이제 수영이 뭔지 어떤 건지 달달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던져놓고 수영하겠다고 퐁당 뛰어듭니다. 그럼 수영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말해봐요. 책만 열심히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하죠. 물에 빠져도 뜨는 걸 느껴야 되고 물장구 쳐서 앞뒤로 가는지 느껴야 되고 느끼기에 참 많습니다.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배울 때는 장애인에게 배우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애를 가지지 않은 강사분들도 훌륭한 강사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우리가 직접 장애인이 되지 못하지만 장애인에게 들을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장애인식 개선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장애인에 대한 정의인데 장애인이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기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포함한 사람들인데 근데 장기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왜 우리 팔, 다리 부러져온 친구 있고 감기 걸려온 친구 있죠. 이 친구들한테 야, 너 오늘부터 장애인 될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친구도 장애인이에요? 부러진 팔다리는 붙어요. 기부싸움은 붙어요. 저는 그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봐왔지 않나요? 왜 말이 없어요? 사람 민망하게. 예, 감기에 걸려도 약만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 이 장기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치료하기 힘들거나 치료할 수 없을 때 장애인이라고 한다. 예, 넘어갈게요. 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근데 장애우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장애자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저 쌤도 저기 카메라 찍는 쌤도 오늘 아침에 장애자라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장애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장애우의 우자가 번우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뻘에게 장애우님이라고 님자의 존칭을 썼지만 번우자잖아요. 친구에게 쓰는 말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다. 장애자라는 표현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89년도까지는 장애자였어요. 89년도 장애복지법 개정 때 장애자의 자자가 놈자자라고 합니다. 놈자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아는구나. 예, 놈자자예요.
nom자자는 흔히 낮춰 부를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사람 인자를 넣자고 해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 하모니카 좀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면 돼요. 근데 일반인과 정상인을 여러분들이 쓴다는 저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일반인이고 정상인이면 저는 비정당적인 사람,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듣고 김문호 씨의 분들은 어떨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관에서 생활하면은 장애하라고 말씀하신 저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장애가 있으신데 쓰지 말아야 될 일반인과 정상인이라는 말을 쓰시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 표현 잘못했어요, 이 표현 맞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 그게 있죠.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이근치 드신 분이 뭐라 말하는데 나이 젊은 애가 토끼가 들어가지고 이게 자니 저게 자느니 하면은 굉장히 예의 없어 보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함부로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눠지고, 그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 내부 장애로 나눠지고, 총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세요. 예, 이 중에 언어 장애에 대해 잠깐 말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말을 못했습니다. 잘 보세요. 목 밑에. 흉터 보여요? 흉터, 이게 인공호흡이 꽂았던 자리예요. 보통 뇌졸중에 걸리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인공호흡기를 꽂습니다. 근데 그 인공호흡기를 꼽으려고 구멍을 뚫으면은 말을 못해요. 그 한 몇 달간 말을 못하다가 말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저는 전신마비였기 때문에 얼굴 근육도 다 굳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친구 2명의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 애들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문명 와주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집에 내려와도 끝까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저한테 뭐 가정이 있느냐 하면은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걔들은 상대문 안에서 다니는데 저는 대학도 잘 때렸고, 그렇다고 집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단지 친구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따르면 안 되지만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한 건 되게 제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두 친구들은 제가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를 건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들릴 건데, 웃을 타이밍이 오면은 웃어야 되고, 뭐 웃으려고 하고 바깥 이야기를 해주고, 또 뭐 저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 같은 친구한테 오고 싶지 않았을 건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적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지적장애는 제가 이걸 금요일날 연락을 받았는데 지적장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 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적장애인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잘 못합니다. 그 예로 복잡한 언어나 그러니까 어려운 언어나 복잡한 계산 등을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요 하모니카를 연주할 줄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하모니카 불러 했는데 악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선택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일단 불러볼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못 부른 것 같아요. 진짜 못 부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모니카를 연주했냐면은 제가 집에 있을 방치돼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집 안에 악기 하나, 하모니카 하나 올라다니길래 잡아서 도레미파솔시를 부르고 학교적인 댄스인 거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른 곡도 연주해 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곡을 연주했는데, 근데 제가 호흡이 딸려요. 말하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은 안녕 반갑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호흡기를 따라가지고, 호흡기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호흡기를 따라가지고 숨을 깊이 못 쉬었어요. 근데 이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호흡량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장애인 참여 금지법인데 어떤 게 참여하는 건가 넘겨볼게요. 잘 보시면은 찍으시는 분들, 화면 카메라 들고 찍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장애인분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TV에는 자극적인 프로를 하던가요? 그냥 연예인들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극적인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카메라 감독이랑 카메라 찍는 사람은 장애인이 불쌍한 듯, 안 된 듯, 이런 거를 엄청 찍으면은 방송이 자극적이라 가지고 시청률이 오릅니다. 아무튼 장애인에게 이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하면은 안 된다. 자, 근데 유니세프 광고 봤죠?
유니세프 광고 누구였어요? 아프리카에 뭐 기아들을 도와주자 하면서 전화로 하잖아요. 예, 못 봤어요? 봤죠? 그 CF가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 걸 찍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글을 찍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런 그 상황이 아니면은 그걸 과연 찍게 냅둘까? 그런 거를 일부러 찍어가지고 방송에 넣는 건 옳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올게요. 자, 이게 시험을 치면은 장애인들은 느리게 적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1.5배 시간을 줍니다. 시험 시간이 똑같으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건 또 도와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을 사이버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버 대학교에서 시험 시간이 보통 한 과목당 50분을 줘요. 근데 저는 장애인이라고 신청을 했고 여러 가지를 서류를 내고 나니까 50분 시험 시간이 아니고 75분으로 1.5배 늘려서 바꿔오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상호직을 뽑는다고 나왔잖아요. 상호직을 하는데 양손만 쓰면은 상호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장애인이야.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애인을 취직을 안 시킨다면 이게 차별에 해당한다. 넘어갈게요. 자, 생각해볼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유럽의 어느 성인데 제가 어느 성인지를 모르고 캡처를 해가지고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자, 근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보이시죠? 우리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휠체어 장애인들이 저거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예, 근데 그 장애인들을 관람을 시켜주기 위해서 뭘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는 이때까지 지켜온 문화유산이 파괴되는데,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건 우리나라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마당에 보면은 울펑들펑한 돌이 붙어져 있어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봐준다고 다 깎아버리면 문화재가 파괴되겠죠. 근데 실제로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게 오사카성인데 노인분들을 위해서인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 승강기를 달아놨어요. 이거 승강기 달아놓으면서 이제 관람이 좀 편해졌다, 쉬워졌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걸 처음에 만들 때 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지켜온 문화재 무슨 짓이냐 이래가지고 말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강사 이야기로 듣는 장애인식 깨달은데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야, 너 네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뭐하냐? 지금 이 강의랑 맞냐? 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거짓말하면 안 된다를 듣고 알았나요? 아니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만 보고 알았나요? 이야기에 이미 그런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저는 왜 두 명의 친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 두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을 한다고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주면서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옆에 엄마가 듣고 있다가 진짜 가도 되니? 라고 말하니까 예 와도 된대요. 와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자기 결혼식 준비하고 바빴을 건데 다른 친구 한 명을 얘기해가지고 네가 결혼식에 부담 없이 못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나머지 한 친구를 따라서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받고 마지막에 신랑신부 친구들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신랑의 친구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기 전에 저를 딱 보더니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결혼을 한대요. 이 친구는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지방에 필요를 하니까 잠깐 들려가지고 음식 먹고 축하하고 주고 그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날 답사를 해봤습니다.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를 했죠. 내가 꼭 가고 싶은데 미안한데 거기 올라가려면 니들이 너무 고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갈 수가 없겠다. 이러니까 야 꼭 와. 내가 지게가 씌워가지고 올렸더라도 올릴 테니까 꼭 와. 이러는 거예요. 예, 일단은 갔습니다. 가니까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고 음식 먹고 나왔는데요. 이런 친구가 과연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제 동생에 관한 얘기인데, 동생에게 저는 악의 축, 사라져야 될 존재,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적이 있어요. 동생이 재밌게 게임을 막 해요. 그럼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재밌잖아요. 재밌어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야 나와 그러면은 제가 게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면서 동생이 덤비지 않았냐라고 물으신다면 동생이랑 저는 5살 차이 나요. 함부로 넘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는 예, 이거 성장 과정에서 어깨에 지갑을 건드리다가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합법적으로 동거래를 하면은 될 거라 생각에 그 짓을 하다가 엄마가 아시고 형제 간에 동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라 하시면서 동생을 떼기만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생에게 동거래 같은 건 전혀 안 해요. 근데 뇌출혈 치료가 마치고 집에 왔는데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엄마는 사준다고 안 줍니다. 제 동생이 몰래 듣고 와서 몰래 사가지고 와서 형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면서 집에 올 때마다 음식 하나씩 들고 오면서 요즘은 이런 거 먹는다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제일 미안한 게 제가 뇌출혈을 한 시기가 동생이 중2 올라갈 때예요. 중2 하면 어떤 병이 있는지 아시죠? 뭐 그 병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예, 중2병 사춘기가 있을 때잖아요. 동생은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나이였는데 형인 제가 뇌출혈에 걸렸다는 거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내가 형 때문에 뭘 못했어 이러면서 저에게 하소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동생이 제일 고마운 게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 빚장애인이고 동생이 장애인이면은 제 주변에 동생의 존재를 가렸을 거예요. 제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걸 알지 않았을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예, 그렇게 동생에게 못난 형인데 동생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 친구들 들어오는 거 뭐 막을 생각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인사시키고 그냥 가볍게 농담하고 형이라고 말하고 전혀 저를 가리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동생한테 감사하다 그런 말 할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농촌이 제가 사는 데도 촌이거든요. 근데 엄마랑 싸우고 침낭 간다고 나가가지고 그 웬 야산에 제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야산에 들어갔다가 이게 경사가 심해가지고 전동휠체가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전동휠체에 튕겨져 나와서 오토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뭐 그 정도 되면 이걸 어떻게 살았는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에 지금껏 성당을 다녔습니다. 성당을 다니니까 마음을 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 1년을 좀 넘게 다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5만 원을 떡 주시고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같아가지고 돈 준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받는다 했어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면 자가 성당에 돈 받으러 나오지 않나라는 말도 돌 것 같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한 분이 중재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헌금함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셔라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또 다른 어떤 할머니가 이번에는 돈을 옷 속에 집어넣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동휠체로 쫓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 분께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 성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주셨던 할머니들이 야, 니 같은 장애인이 어떻게 성당에 오려고 그래? 돈이라고 꺼져! 이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5만 원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5만 원을 받으면서 용기를 내라, 좀 기분이 좋아져라,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선이라고 베풀어서 상대방이 선이라고 느끼면 그게 선입니다. 내 혼자 선이라고 베풀고 상대방은 선이라고 모른다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을 베풀고 선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제가 글씨 연습을 한 건데 제가 원래 제 이름도 못 씁니다. 제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은 이래요.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는데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는데 한 1년 반 좀 넘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글씨를 쓰면은 이래 쓰잖아요. 이래가지고 글씨를 써야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서.
그렇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이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디스크가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글씨 연습을 종료를 했는데 왜 글씨 연습을 했냐면은 넘겨해 주세요. 왼쪽은 안동, 오른쪽은 서울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수기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이때 상 받은 글이 컴퓨터를 쳐가지고 글을 써냈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어떻게 글을 써가지고 내가 글을 써가지고 고쳐가면서 해가지고 내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글씨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제가 상 받는 동영상인데 이건 좀 옛날 거라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볼게요. 이게 넘어갈게요. 이게 상을 받은 시거든요. 이게 상을 받은 시인데 이거를 어떻게 찍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모은 음반이 한 100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그렇게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래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누가 읽어줄래요? 제가 만성변비입니다. 만성변비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적었거든요. 제목 변비. 지능이 신준석. 왜 그렇게 날 괴롭히니? 난 내가 정말 싫다. 나올 듯 말 듯 나를 약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있으나 가시방석이 있든 편치 않다. 학문에 집중돼 있는 나의 신경들. 태어나 이날까지 살며 일찍이 학문의 그 뜻을 펼치지 않았는데 학문에는 신경 쓴다. 막힘이 태산 같고 시원히 뚫림 없어 답답함에 얕하고 소리쳐 힘쓴다. 네, 제가 이런 시를 냈는데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그란페이지를 올려요.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아는 척을 하니까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맨날 좋은 글을 안 나와요. 가끔가다 생각을 만한 글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색에 신윤섭이라 치시고 들어오세요. 이게 사진이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예, 이게 KBS에서 방영된 무턱자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본 사람 없어요? 이게 주인공이 주원인데 박시온이라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첫 시는 이렇게 돼요. 지하철에서 아이가 하나 쓰러지는데 박시원이 아이를 잘 응급처치를 해오고 보냅니다. 근데요, 한국 드라마 다 그렇잖아요. 초반에 중반에 주인공이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박시원이라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거든요. 그때 동료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시호는 처음부터 훌륭한 의사였다. 하지만 그가 훌륭한 의사였던 것을 우리가 자폐성 장애가 가리고 있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장애 때문에 아니면 장애 아니라도 어떤 것들을 보기에 관해서 그 사람의 목이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지적장애인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일만 해주고 싶어요. 저는 20살에 3월달에 20살 입학을 하고 대학교 입학을 하고 3일 만에 뇌출을 해서 산이 많이 하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나보다 나쁜 애들도 되게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원망한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 지점인가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